안녕하십니까. 양자 생물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자는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 생물학을 거쳐 양자 의학까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간 단계인 양자 생물학에 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양자 생물학이란 양자 물리학 이론을 생물학에 접목한 새로운 생물학입니다. 양자 물리학을 생물학에 접목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양자 물리학을 창안한 초기의 물리학자들도 양자 물리학은 생물학에 적용할 수 있다는 암시를 이미 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어빈 슈레딩거는 1944년 그의 책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미 양자 물리학과 생물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였고, 양자 물리학을 창안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 닐스 보어는 양자 물리학의 상보성 원리와 생물학 원리를 접목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며, 그는 1932년 빛 치료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빛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1928년 양자 물리학이 창안된 이래 양자 물리학을 원자보다 작은 미시 세계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원자보다 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시 세계의 물질에서도 양자 현상이 발견되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시 세계의 물질에서 양자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거시적 양자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거시적 양자 현상들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과학자들은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생체 분자들에 대해서도 양자 현상을 찾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 많은 생체 분자들에서 양자 현상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에서의 거시적 양자 현상과 생체 분자의 양자 현상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드디어 2004년에 양자 생물학이 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이 출현되고 거의 70년이 걸려서 양자 생물학이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자 생물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양자 물리학의 기초 개념인 양자 중첩, 물질파, 양자 얽힘, 양자 터널링 등과 같은 양자 현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다음은 거시적
양자 현상에 대하여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양자 생물학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양자 현상. 미시 세계에서 관찰되는 양자 현상에는 양자 중첩, 물질파, 양자 얽힘, 그리고 양자 터널링 등이 있습니다. 1. 양자 중첩. 양자 중첩이란 양자 세계에서 빛과 전자가 입자의 특성과 동시에 파동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와 같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 겹쳐 있다는 뜻이 양자 중첩입니다. 그런데 입자와 파동은 전혀 다른 성질인데 어떻게 둘이 겹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과학자들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양자 물리학을 창안한 주류 양자 물리학 그룹, 즉 코펜하겐 해석 그룹에서는 입자와 파동이 겹쳐 있으나 존재자로서의 입자와 파동이 겹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존재자로서 겹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찰 혹은 측정을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비존재의 양자 중첩 상태가 붕괴되면서 존재자로서의 입자가 출현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말하면은 상자 속에, 이 상자 속에 반은 죽어 있고 반은 살아있는 고양이가 들어 있는데, 과학자가 상자 뚜껑을 열고 관찰하는 순간에 반은 죽어 있고 반은 살아있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고양이로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마치 사람이 남자이면서 여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서 이해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이것이 양자 물리학의 표준 해석이라고 하니 물리학자 리처드 파이먼은 양자 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입자와 파동은 비존재 상태에서 서로 겹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자로서의 입자와 파동이 겹쳐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존재자로서의 양자 중첩 상태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중첩이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에는 입자가 위치하고 뒷면에는 파동이 위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 중첩의 측정법이 개발됨에 따라서 알려진 사실은 모든 물질에서 양자 중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보다 큰 그것이 물질에서는 파동의 크기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이라도 절대온도 0도나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면 주위 환경의
방해 요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양자 중첩 현상을 관찰할 수 있고, 또 계산에 의해서도 거시 물질의 파동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은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 지구까지 계산에 의해서 파동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